엠프로 클래식 리뷰입니다. 클래식 피지크는 이미 지난 유럽에서 개최한 캘리포니아 프로 클래식 피지크 디비전을 우승한 호세 마뉴엘이 연이어 출전하면서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호세는 22세라는 어린 나이답지 않은 놀라운 컨디셔닝은 물론 후면 포즈에서는 등의 너비, 두께, 지방 하나 없는 햄스트링과 둥근을 선보였습니다. 당초 오픈 보디빌더로 프로 데뷔전을 치렀던 호세는 클래식 피지크로 전환한 뒤 더욱 놀라운 컨디셔닝과 발전된 기량으로 단숨에 큰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그와 나란히 탑2의 자리에서 경쟁한 선수는 다름 아닌 22세 루카 리저였습니다. 2023년 이태리에서 프로카드를 획득한 루카 역시 5월에 있었던 독일의 프로쇼에서 우승하며 올림피아 출전권을 따낸 선수인데요. 훌륭한 쉐이크와 특히 후면부에서 돋보이는 컨디셔닝이 일품입니다. 전면부 컨디셔닝이 후면부 컨디셔닝을 아직 따라가지는 못하는 폼이었지만 타고난 체형과 근육의 모양이 훌륭했습니다. 호세와 루카의 비교 심사에서 호세는 루카와의 기량 차이를 확실히 보여줬습니다. 나이답지 않은 근육의 디테일을 보였음은 물론 후면 포즈에서 꽤 훌륭한 등을 가지고 있는 루카보다 몇 단계 위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파이널에서 저지들은 추가적인 비교 심사를 보지 않을 만큼 호세의 압승이었던 경쟁이었지만 루카 역시 올해 올림피아에 출전할 선수로 여러분께서 주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클래식 피지크 디비전은 만 22세의 두 선수가 각각 1위와 2위를 차지하였습니다. 다음은 오픈 보디빌딩입니다. 윌리엄 보낙이 본인의 베스트 컨디셔닝을 준비했습니다. 물론 과거와 같은 쉐입을 그대로 보였다고 보기 힘들지만 후면부에서는 오히려 더 발전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당초 윌리엄 보낙의 출전이 확정되었음에도 대부분의 보디빌딩 팬들은 그의 복귀에 대해 회의적인 시선이었는데요. 2022년 올림피아와 그 이후에 치러졌던 아놀드 클래식에서 너무나 실망스러운 결과를 보였던 만큼 놀랍지 않은 팬들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러한 의심을 모두 걷어낼 정도로 윌리엄 보낙은 본인의 베스트 컨디셔닝을 준비했습니다. 마이클 크리조는 조금 색다른 전략을 가져온 듯 보였습니다. 그의 강점인 전면부에서는 가슴, 어깨, 팔, 전면 대퇴의 분리도가 더욱 뚜렷할 정도의 입체감을 더해 무대에 올랐는데요. 시합 전 볼륨에 치중했다는 그의 전략이 고스란히 보이는 무대였습니다. 다만 그의 약점 부위인 후면은 전면과 다르게 오히려 마이클 특유의 훌륭한 컨디셔닝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등 근육 역시 지난해와 크게 달라졌다고 보기 힘들었으며 전반적으로 지난해 미스터 올림피아에서의 마이클 크리조 모습에 비해 많이 아쉬웠습니다. 베우르주 타바니는 올림피아 출전 자격을 얻었던 선수답게 높은 수준의 컨디셔닝과 발전된 하체 사이즈를 준비했습니다. 특히 상체 근육은 전후면을 통틀어 어떠한 약점 하나 보이지 않을 정도였으며 허리가 가는 베우르주는 오픈 보디빌더임에도 정말 보기 좋은 몸을 준비했습니다. 후면 포즈는 등의 두께, 너비는 물론 거대한 둔근과 디테일이 살아있는 햄스트링을 보였지만 여전히 전면 대퇴 근육의 사이즈는 부족해 보였습니다. 6년 만에 복귀한 사스 하라티가 저지들이 부른 퍼스트 콜아웃에 위의 선수들과 함께 호명되었습니다. 사스 하라티는 6년 만에 복귀한 선수라 보이지 않을 정도로 6년 전 이상의 모습을 준비했는데요. 볼륨감과 체형이 타고난 선수는 아니지만 밀도 있는 근육과 높은 수준의 컨디셔닝은 윌리엄 보낙, 마이클 크리조, 베우르주 타바니와 함께 퍼스트 콜아웃에 호명되기에 충분했습니다. 퍼스트 콜아웃에서 저지들은 윌리엄 보낙을 중앙에 두고 마이클 크리조와 한 번, 베우르주 타바니와 한 번 위치를 바꾸어가며 비교 심사를 진행했습니다. 그 말인즉 중앙의 자리에서 단 한 차례도 자리를 내어주지 않은 선수는 윌리엄 보낙이 유일하단 것인데요. 마이클 크리조의 볼륨감을 앞세운 전략은 오히려 그의 약점 노출을 극대화하여 악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였습니다. 베우르주는 압도적인 상체 볼륨과 체형미를 보였으나 약점을 소거하는 보디빌딩 심사에서 그의 전면 대퇴는 윌리엄 보낙과 마이클 크리조에 비해 약점으로 노출되었습니다. 저지들은 한 차례 포징 콜아웃을 진행하고 사전심사 컨펌을 위해 윌리엄 보낙, 마이클 크리조, 베우르주 타바니 3명의 탑3를 호명했습니다. 선수 모두 한 번씩 중앙의 자리를 위치시키며 포징 라운드를 진행했는데요. 사전심사 이후 윌리엄 보낙과 베우르주 타바니의 점수 격차는 단 1점이었습니다. 파이널에서 저지들은 마이클 크리조와 사스 하라티를 먼저 호명해 3, 4위 경쟁을 진행했습니다. 즉 마이클 크리조가 사전심사 이후 윌리엄과 베우르주의 대결 구도에서 밀려 3위권으로 넘어갔다는 뜻인데요. 그만큼 컨디셔닝만큼을 확실하게 챙긴 베우르주의 전략이 성공적이었다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베우르주와 윌리엄을 호명한 저지들은 둘의 비교 심사를 3차례나 확인했습니다. 근육 자체의 완성도에서 큰 약점이 없는 윌리엄 보낙이었지만 압도적인 쉐입을 보인 베우르주 타바니에게 눈이 더 가는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베우르주가 역대급의 컨디셔닝과 볼륨을 함께 가져왔기에 치열한 대결 양상을 그렸고
결국 저지들은 약점이 없는 타입인 윌리엄 보낙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파이널 역시 두 선수의 격차는 1점이었으며 저지들 사이의 의견이 나뉠 만큼 치열한 양상을 그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순위입니다. 5위에는 26세의 신예 앤서니 제일이 차지하였습니다. 굉장히 인상 깊어 기억에 남았던 선수인데요. 젊은 나이답지 않은 사이즈와 백큐, 특히 후면부에서는 두께감을 보인 등 근육이 일품이었습니다. 오픈 유망주라 볼 수 있으며 여러분께서 주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4위에는 6년 만에 성공적인 복귀 무대를 보인 사스 아라티입니다. 대부분의 보디빌더들이 긴 공백 이후 이전과 같지 않은 기량을 보여왔지만 사스에겐 해당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6년 전보다 더욱 밀도 있는 근육량을 더해 나왔기에 앞으로 프로 무대에서 언제든 프로 우승을 노릴 수 있는 선수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3위는 마이클 크리조가 차지했습니다. 강점을 부각하려는 전략이 약점의 노출로 실패를 맞이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지난해 올림피아 7위 선수인 만큼 이후에 프로쇼에서 우승하고 올림피아 출전을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2위는 베오루즈 타바니입니다. 마이클과 마찬가지로 이후에 프로쇼에서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이는데요. 프로 우승을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선수이지만 비자 문제가 해결되어 최종적으로는 올림피아 무대에서 꼭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승은 윌리엄 보낙이 차지하며 올림피아 출전권을 손에 얻었습니다. 한간에 윌리엄 보낙이 이후에 프로쇼에도 출전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2위와 3위를 각각 기록했던 베오루즈 타바니와 마이클 크리조와의 재대결도 충분히 성사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보디빌딩 소식을 전한 TFA 채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